안녕하세요, 운전자 송석은입니다. 원래 오늘 영실 코스를 갈라 했거든요. 점심때 학생 60명 단체 손님이 예약돼 있다고 그래갖고 그거 좀 도와주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도와주고 가느라, 영실은 11시 이전에 입산을 안 하면 금지더라고요. 윗세 오름 가는 코스는 다음으로 기약을 하고, 오늘은 삼다수 숲길, 제 지도에 저장만 해놨더라고요. 삼다수 숲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또 은근히 또 여기도 일상이 생기기 때문에 관광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잘 못 가더라고요. 되게 쉬는 날 꾸준히 가줘야 저도 또 설명도, 누가 물어봤을 때 설명도 하고 저도 제주 느끼고 이럴 텐데, 의외로 또 부모님이 또 식당 하시다 보니까 식당일 도와주고 그러면 관광지 그리고 이런 자연경관 유명한데 자주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설명한 대로 해안가 도로로 안 가고 중산간 도로로, 어제 못 보여드린 자연을 다시 흠뻑 느끼면서 중산간 도로를 통해서 조천읍에 있는 삼다수 숲길을 가볼 예정입니다. 전에 주유를 좀 해야 되는데 저 반대편에 주유소가 있는 걸 봤거든요. 셀프 주유소 가서 주유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연비가 진짜 안 좋습니다. 연비가 안 좋기보다는 기름통이 작다고 해야 되나? 기름통이 한 5리터? 6리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비가 20 몇 킬로니까 25 정도 되거든요. 25에 6이면 12, 한 130km? 130km 정도밖에 못 가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마하 같은 거는 혼다나 야마하 스쿠터는 냄새만 맡으면 가기 때문에 연비가 40km 막 이런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죠. 물론 차에 비하면 엄청 좋지만 기름은 은근 자주 넣어야 된다. 기름 좀 넣고, IC 카드를 그림과 같이 넣어주십시오. 야, 이게 또 뭐 바이크 전용 이렇게 뭐 주유기가 있는 데도 있던데 엄청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만히 확 차처럼 그냥 했다가는 팍 넘치거든요. 오, 다 됐다. 딱 구멍 봐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좀 가득 찼고, 요 길이 이제 성산에서 제주 넘어갈 때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뭐 그렇다고 고속국도는 아니고 그냥 2차선인데 신호가 없는, 백약이, 어제 갔던 백약이 오름을 지나갑니다. 어제 알려드렸다시피 경치가 너무 좋고 자연을 좀 흠뻑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가운데 쪽이다 보니까 뭐 가게나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자연을 흠뻑 느끼기에 좋은 곳이다. 어제 석양을 찍었던 곳이 여기거든요. 좀 배 모양의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비가 그렇게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 잔뜩 쫄아가지고 올라갔었어요. 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아지트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있겠죠. 또 여기 앞에 곧 나올 스노피 가든이 또 엄청 유명합니다. 생긴 지는 한 2년 됐나? 저희 처음 왔을 때는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되게 큰 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이거나 지주가 샀나보다, 본인 별장으로 쓰나보다 했는데 몇 년 이렇게 그냥 있더니 스노피 가든으로 해갖고 이제 개장을 했는데 인기가 엄청 많아요. 아이들 데려가기 엄청 좋은 곳인가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산 쪽 오면 하나 아쿠아리움이랑 저기는 꼭 들리는 명소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날 때마다 약간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는 느낌이거든요. 주라기 공원인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도로가 딱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제가 말했던 스누피 가든인데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볼 예정인데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차가 주차된 차가 뭐죠. 근데 공원이 엄청 크대요 안에. 많은 분들 성산 쪽 오시는 코스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앞쪽에 되게 밝은 연두색 빛이 나는 나무도 있잖아요. 저게 아마 밤나무일 것 같아요. 밤나무 밤꽃 냄새가, 와, 그거 아시죠? 밤꽃 냄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얘기했는데, 아, 코를 찌른다, 코를 찔러.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비슷한지. 여기 고래리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이렇게 거치를, 핸드폰 여기 거치대를 안 해놨거든요. 이게 막 자빠져서 깨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안 해놨는데, 또 이게 어지간하면 다 동네 아는 데라 안 해놨었어요. 지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슬슬 봐야 됩니다. 이야, 진짜.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저런 다리 긴 말들은 제주도 전통말이 아니에요. 제주도 전통말은 몽골에 있는 그 조랑말 같은 짧은 말 있죠? 그게 원래 진짜 제주도 말입니다. 실제로 몽골에서도 고려 때 무신정권 하면서 이렇게 고려 항쟁 있잖아요. 고려 몽골 침입 때 실제로 말들이 진상을 위해서 많이 키웠다는 걸로 나와 있고, 아, 이거 저거 한라산인데 느낌이, 저 한라산이거든요. 저거 어제보다 더 잘 보이네. 여기가 삼다수숲길의 시작점이고, 야, 편백나무도 많네요. 아, 엄청나네. 엄청 이쁩니다. 말 그대로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볼까요? 지금 출발을 여기서 했고, 출발하자마자 이 코스, 여기 갈림길인가 보네요. 지금 돌아갈까 숲으로 들어갈까. 어차피 저는 3코스를 돌 거거든요. 3코스 도는 데는 돌아가는 숲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보죠. 밤에는 좀 무섭겠다, 그죠? 제주도에서 제가 이런데 자연 이렇게 꾸며놓은 곳, 예, 등산객들, 탐방객들 다닐 수 있게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 밑에 바닥 보이세요? 지금 여기는 거의 자연화가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건지 깐 건지 잘 모르는데, 이거 보시죠. 요게 제가 알기로는 그 코코넛 나무 줄기들 엮어서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자연이니까 세월이 지나면 아까처럼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면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탐방객들한테는 걷기엔 좋고, 그래서 이것 깔아놓은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야, 보세요. 야, 대단하다. 곰팡이겠죠? 제주도 와서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일단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 일단 사실은 수동적으로 태어났잖아요. 능동적으로 태어난 사람 없죠.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왕 태어났으면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도시에서 자기 입신양명이나 뭐 치열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좋다고 보는데,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리고 그 보이저 2호죠. 보이저 2호가 그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때 마지막으로 방향을 돌려서 지구 쪽을 찍은 사진,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거, 유명한 그 사진 아시죠?
그거 보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는 일부일 뿐이고 그 중에 푸른 점이긴 하지만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곳에서 그 모래알 중 하나, 그 모래알 안에 80억 개 중에 하나. 아, 진짜 너무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허무주의는 아닌데 우리가 막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약간 허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봤자 우리나라고, 지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래 봤자 태양계 안에 수금지 화 목토 천 해명 명왕성 빼더라도 9개 8개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웅다웅 사는 것보다는 현실에 가진 거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떠한가, 그런 생각. 이렇게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무위자연 이런 느낌으로 살면 세상이 발전할 수 없겠죠. 과학은 발전해야 되고 그런 입신양명이나 자기가 뜻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발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겠죠?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요게 맞다. 그렇지만 또 돈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각박한 도시 환경을 벗어났지만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끝판왕이죠. 자본시장 안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나. 뭐 제가 여의도 한가운데 앉아있든 제주도에 앉아있든, 물론 뭐 사람을 만나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공개된 정보 가지고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서 금융 거래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죠. 주식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도 있고.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꽃은 돈입니다. 돈돈거리는 게 너무 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모든 가치를 지금 돈으로 매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이 그렇게 그것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 흐름, 최소한 이 거대적 매크로라 그러죠. 거대한 흐름이 뭐 금리 상승기인가 하강기인가에 따라서 내가 대규모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할 때인가 아닐 때인가 그 큰 흐름만 파악을 하더라도 크게 망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금리는 오르고 돈이 풀리지 않은 때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이네. 저는 이 코스로 그것만 피해도 불행하게 살진 않을 수 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지만 불행하진 않을 수 있다. 그건 맞거든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 불행은 안타깝게도 돈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불행은 막아줄 수 있다. 행복은 살 수 없어도 불행은 막을 수 있다가 돈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불행하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기독교 신자기도 한데 법륜 스님 그 증문죽설이 너무 와닿는 구절이 많아서 그걸 자주 듣는데,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쁜 일,
쾌락, 즐거움, 이럴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불교의 기본 사상일 수도 있어요. 중도? 괴롭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잔잔한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 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나쁜 일 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다 라는데, 분명히 이게 주식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저는 주식을 주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래로 확 꽂잖아요. 내리 꽂으면 그만큼 또 튀어 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변동이 없으면 잔잔하게 쭉 가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얘를 큰 쾌락을 위로 올라가는 상한가라고 볼게요. 그럼 상한가에 쾌락이 있으면 분명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한가도, 하방의 압력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쫓으면 그에 반대되는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 않은 상태, 잔잔한 상태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이 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살아오면서 겪은 게 있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일을 겪고 나면 평소에는 일상처럼 느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난 뒤에 알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가족 넷이서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밥 먹고 일상을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걸 괴로움이 있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잔잔한 상태를 저는 추구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주식으로 대입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삶의 단상, 행복의 단상은 이렇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정답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같은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누구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니까, 코끼리를 보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튼튼하고 둥글다고 할 거고, 뿔을 만지는 장님은 뾰족하고 좁다고 할 테니까요. 근데 그 전체를 보는 힘을 키울 줄 아는 게 진짜 통찰력이고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체를 보는 통찰력을 기르려고 노력 중이에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둥그렇고 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연습.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저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고, 그것이 통찰력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경거망동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은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실수하죠.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걸으면서 이런저런 방금 제가 입 밖으로 꺼냈던 이런 얘기들 혼자 생각을 하면 정리가 잘 되고,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생각이 정리가 잘 돼요. 어디서 봤는데 걷는 것이 인간의 어떤 호르몬이라고 할까요? 그런 물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것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암? 와,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용암이 흘렀던 자리가 지금 개천이 됐다고 하는데, 와, 용암이 지나간 자리. 용암이 시뻘건 게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지금은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라산 자체가 용암이 분출하면서 생긴 섬이기 때문에 이 주변도 다 시커맸을 거예요, 그죠? 잔해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그 시뻘건 라바, 그 용암물이 일로, 메인 물이 일로 흘렀다는 건데, 이거야, 이 흐름이야말로 억겁의 시간이 흐른 걸 제가, 찰나의 순간인 제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약간 고지대 쪽으로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한라산에서 가는 길목에도 있었어요. 특정 고지에서만 자라는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죽었네. 죽었어요. 다 벗겨졌습니다. 일부러 벗긴 거 아니고 벗겨진 거 같네요. 이렇게 썩어서 바닥에 이렇게 땅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라산에는 옛날에도 호랑이는 없었겠죠. 멧돼지까지는 있다고 하던데 멧돼지를 본 적은 없고, 노루들은 많이 봤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노를까요? 완전 천국이겠네. 육식동물이 없어가지고. 그 옛날을 생각해보면 어디 막 터널 지나갈 때 보면 강원도 쪽에 60개, 80개 이런 터널 있어요. 80명이 모이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산 밑에서 모였다가. 그러면 호랑이, 막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특히 호랑이. 옛날에 호랑이 있기 때문에 혼자 등산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요즘 시대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등산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근데 호랑이랑 눈 마주쳤어요. 딱. 그러면 뭐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감이 안 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등산의 개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호랑이로 많이 민가로 내려와서 많이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제 때 호랑이가 소탕되긴 했지만 좀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멸종된 건 아쉽지만 덕분에 또 다른 걸 얻었으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렇게 등산 올 수 없잖아요. 뭐 멧돼지야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다만 나를 만났을 때 배고프지 않기를 바랄 뿐. 곰도 마찬가지고. 지리산? 삼다숲길 이렇게 걷기 좋네요. 진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이렇게 가파른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대자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삼다숲길도 꼭 추천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좋네요. 이렇게 자연을 느끼면서 걷는다는 거. 훨씬 덜 인위적이고 자연 형태에 많이 가깝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잠깐 물을 축일 수 있을 만한 벤치조차 없겠죠. 그게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 아래서 햇살이 부서져 내릴 때 영상으로만 봐도 그게 막 멋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한여름에 딱 이렇게 햇살 밑에 이렇게 나뭇잎 아래서 쉬는 모습 있잖아요. 제가 딱 생각했던 그거거든요. 지금 물이 좀 말라서 아쉽긴 한데 이 물이 흘러서 내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큰 비가 왔을 때만. 제주도는 물이 배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걸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신 비가 오면 확 불어나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비가 올 때는 가급적으로 등산은 물길이 있는 곳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왼쪽으로 가면 이제 2코스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3코스입니다. 저는 3코스까지. 오, 저기 테이블도 있어요. 저기 잠깐 쉬는 걸로. 또 까마귀가 많아요. 제주도 쪽 산에는. 까마귀가 오히려 까치보다는 자연에 도움이 되고 똑똑한 새라고 하네요. 까치가 오히려 유해종이고. 잠깐 목을 축이고. 잣성 목초지에 만들어진 경계용 돌담. 아까 이거네요. 여기 목초지였다고?
그죠? 여기 나와있죠. 제주는 고려시대 원 간섭기에 대규모 목마가 시작되었고 조선시대는 최대의 말 공급지로서 부각되며 사람보다 말 중심의 마정 체계를 갖추게 됐다. 말의 도시였어요. 말의 섬. 이제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막았구나. 말도 못 지나가게 하려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용암산이 이런 흙들이 어디서 생겨서 풀이 자라고 이럴까? 신기하죠. 뭐 바람에 황사도 날리고 육지에서도 불어오고 여기 있던 바위들도 이렇게 부식되고 하면서 갈리고 부서지고 하면서 흙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말이 몇천 년, 뭐 몇만 년이지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시간이냐. 그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한 단편을 보고 있는 우리는 벅찹니다. 벅차. 야, 어떻게 이렇게 꼿꼿이 서 있냐. 보세요. 쫙. 더 서로 경쟁하듯이 빛을 받으려고 저 끝에만 이 비프로네요. 그죠? 신기합니다. 나무들 사이에서도 이 나무는 이 정도의 간격은 있어줘야 뿌리가 서로 간섭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더 많은 나무가 있었을 테지만 서로 경쟁해서 밀린 애들은 죽었겠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친구들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같네.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여기서 인간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기간이 길어서 그렇겠지만. 와, 이거 보세요. 뭘까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한 바퀴 트위스트를 해서 올라갔을까? 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누가 한번 이렇게 어린 나무 요 정도 자랐을 때 저 꺾었을까요? 이렇게 꺾었겠죠? 꺾은 걸 극복하고 돌아서 올라간다. 와, 진짜 얘가 1등입니다. 1등.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꺾여도 올라간다. 와, 오늘 본 삼다수 숲길의 하이라이트는 이 친구네. 3코스에 있는 이 친구가 하이라이트네. 야, 대단합니다. 제가 썸네일입니다. 오늘의 삼다수 숲길 썸네일. 또 있네. 군데군데 있네. 이렇게 이 친구도 보이고. 그러니까 방금 전 그 친구보다는 덜 고생했지만 얘도 고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학자신데 오르다가 앞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틀었잖아요. 이 앞에 가레스가 빛을 받기 위해서 이쪽 튼 거예요. 근데 여기도 방해되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간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나무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있는데 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우리한테 조용하지만 진짜 이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 얼마나 살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는지 보이는. 와, 지금 끝점에 왔거든요. 3코스 끝점. 삼다수 숲길에는 제주 삼다수의 수원지가 위치해 있다. 근원지가 여기 삼다수 숲에 있답니다. 그 유명한 삼다수가. 아, 얘는 살기 위해서 옆으로 돌았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렇게 베스파와 떠나는 삼다숲길 코스를 마쳤습니다. 이쪽 길이 상당히 이뻐요. 삼다숲길 다 가고 카페를 하나 가볼까 했는데 카페보다는 집에서 빨리 씻고 저희 1번 맛집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은 아니고 그 성읍 표선이라 그래서 해안가 쪽이랑 살짝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길은 돌아가지만 해안도로도 있고 해서 더 이쁜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이렇게 멋있는 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